내가 잘못했어. 그땐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랬어. 내가 당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제발 이제 그만 좀 찾아와요. 신고를 해야 정신 차릴 거예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추하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고. 그때 얼굴 봤잖아요. 얼굴 보면서 이제 그만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난 자식들 다 필요 없어. 이제 당신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 전 이제 마음 떠났어요. 난 이제 혼자가 편하다고요. 혹시 다른 사람 생겼어?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미 기회는 여러 번 줬고, 이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그땐 정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 양진숙 할머니와 강두철 할아버지입니다. 양씨 할머니는 최근에 황혼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양씨의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양씨는 복지관에도 가고 공원도 자주 가면서 내심 동반자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양씨는 그렇게 노인들이 많은 공원에서 강씨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둘은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씨 할머니는 이후 강씨의 집착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양씨는 이제 나이도 있으니 아닌 것 같은 인연은 빨리 정리하고자 강씨에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강씨는 그런 양씨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씨는 단호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집에 찾아오면 신고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내놓고 강씨를 돌려보냈습니다. 양씨는 두려웠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노인이 애인에 대한 집착으로 흉기까지 휘둘렀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간 양씨 할머니와 강씨 사이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양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양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양씨의 부모님은 아들들에게 충분히 재산을 물려주고 양씨가 결혼할 적에 양씨에게도 땅을 일부 물려줬습니다. 양씨는 친척의 중매로 시집을 가게 됐는데 양씨의 시댁은 생각보다 많이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원래는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지만 양씨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와 양씨의 남편은 돈을 버는 것에는 손을 놓아버린 듯 했습니다. 양씨가 시집을 오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양씨가 가진 재산에 대해 물었습니다. 양씨는 이런 집에 중매를 놓아준 친척을 원망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아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들어보니 땅을 좀 물려받았다고 하던데 그거 조금 팔아서 생활에 보태는 게 어때? 양씨가 땅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아마 친척에게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씨는 땅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실 땅을 어떻게 파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양씨는 본능적으로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양씨는 남편 대신 일을 나가면서 밖에서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씨의 남편은 이때까지도 집에서 빈둥대며 허구한 날 멍을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양씨는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양씨의 남편은 자식을 낳더니 정신을 차리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씨의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봐주고 양씨와 남편은 부지런히 돈을 벌어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이후 양씨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양씨는 일을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에 집중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니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던지 양씨는 어느덧 얼굴에 주름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평안했던 시간이 흘러 어느덧 양씨의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조금 삶이 편해지나 싶었던 양 씨는 얼마 안가 남편의 병간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간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양 씨는 그렇게 4년간 남편의 곁에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옆에 있어야 했다 보니 병간호를 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에도 남편이 아파할 때면 잠을 자다가도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 했고 화장실 갈 때도 항상 같이 가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암이 많이 전이가 됐을 때 남편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양 씨에게 침도 뱉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학교 생활하거나 공부하기 바빠 병원을 잘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양 씨는 물려받은 땅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가만히 놔뒀던 땅값이 팔려고 할 때가 되자 큰 폭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양 씨는 크게 오른 땅 가격을 보고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서 그동안 팔지 않았던 것이 참 행운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후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양 씨는 병원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자식들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맞아, 엄마. 저흰 이제 다 컸으니까 엄마만 생각하면서 지내. 양 씨는 그런 자식들의 말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이때는 이 말이 진심이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자식들은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양 씨는 다시 한번 땅의 일부를 팔아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도와줬습니다. 자식들이 양 씨의 집과 꽤나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에 양 씨는 손주들을 대신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또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손주들도 어느 정도 컸고 양 씨는 더 이상 자식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느덧 남편과 사별한 지 2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양 씨는 이때쯤 집에 있는 시간이 참으로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이때쯤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 씨는 새로운 짝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양 씨의 생일날 자식들이 밥을 사주겠다며 양 씨를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식당에서 양 씨가 물었습니다. 너넨 이 엄마가 새로운 사람 만나면 어떨 것 같아? 양 씨의 말을 들은 아들과 딸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재혼이라도 하시게요? 꼭 물어보는 폼이 재혼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남자 만나고 싶어? 그 나이 돼도 그런 감정이 들어? 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양 씨를 쳐다봤습니다. 요새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재혼이라도 해봐. 법정 싸움까지 벌어지고 난리도 아닐걸? 그래요. 저희 처가나 누나 시댁 쪽에서도 곱게 보진 않을 거예요. 이전에는 엄마 인생 살면서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라더니 그때 했던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구나 하고 양 씨는 내심 자식들에게 서운했습니다. 나이 들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대. 사기도 많이 당하고. 분명 엄마 재산 가지고 도망가 버릴 거야. 양 씨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자식들 때문에 그냥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다 늙어서 그런 거 주책이야. 양 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너도 사별한 지 꽤 됐잖아. 난 솔직히 이성 만나고 싶은 생각은 딱히 안 들어. 내 할 거 하기에도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데. 그리고 이젠 사람 상대하는 건 지긋지긋해. 그냥 조용히 집에서 차 마시면서 명상하고 혼자 원하는 시간에 운동 가고 이런 게 좋다니까. 남자 만나더라도 그냥 각자 살아. 남들이 추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양 씨는 자식들에게서도 지인에게서도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양 씨는 황혼 육아에서 벗어난 시점부터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스스로 시작하기는 귀찮았고 거의 매일 TV를 보거나 가끔 나가서 지인을 만나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양 씨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복지관에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양 씨는 춤을 가르쳐주는 수업이 있어 얼른 그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그 수업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짝을 이뤄 춤을 가르쳐주는 수업이었습니다. 양 씨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혼자 뻘쭘해하던 양 씨의 앞으로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석필이라고 합니다. 양 씨도 수줍어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 씨 할아버지는 처음 수업에 참여한 양 씨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같이 춤을 추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양 씨 할머니도 뭔가 춤을 추면서 배려하는 느낌을 주는 정 씨 할아버지가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정 씨는 뭔가 확신이 있었는지 수업 시간이 끝나자마자 저녁을 함께 먹자고 양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따로 단도직입적으로 만나보자라고 제안한 사람은 없었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양 씨와 정 씨는 좋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양 씨와 정 씨는 모두 혼자 살았지만 그렇다고 이때는 합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 시간만 되면 집으로 가 같이 저녁을 먹으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양 씨는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렸습니다. 남자를 만난다고? 너넨 엄마가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혼자 외로이 살다 갔으면 좋겠어? 그 집 자식은 몇 명인데요?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죠. 그 할아버지가 돈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 없다. 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원래 처음에는 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돈 요구하는 사람 있어? 사기꾼이라니. 말 가려서 해라. 엄마, 벌써 그 남자 편 드는 거야? 그 남자가 뭐야? 아무튼 전 영 찜찜해요. 엄마가 아빠 대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도 영 별로고. 이후에도 자식들은 자꾸만 양 씨에게 전화해서 그 남자가 돈 얘기 꺼내지 않았냐,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수술비 달라거나 그러지는 않았냐는 등을 물어봤습니다. 이전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자식들이 갑자기 양 씨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니 이틀에 한 번꼴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 씨는 조금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괜히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 후회했습니다. 조만간 우리 자식들이랑도 같이 밥 먹을까? 정 씨는 양 씨에게 자식들이랑 식사 자리를 가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식들이 조금 불편해하지 않겠어요? 양 씨는 굳이 자식들까지 껴서 식사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정 씨는 친해지면 좋다며 양 씨를 데리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정 씨는 양 씨와 마찬가지로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고 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듯 싶었습니다. 양 씨는 그렇게 처음으로 정 씨의 자식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정 씨의 자식들은 먼저 도착을 해 있었는데 양 씨에게 고개만 까딱 인사를 했습니다. 양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어색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실 처음부터 자기를 아니 꼽게 바라보는 정 씨 자식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억지로 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 씨의 자식들도 양 씨의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양 씨가 정 씨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였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 왜 만나세요? 정 씨의 아들은 정 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양 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있으니까 만나죠. 양 씨는 존댓말을 하며 답했습니다.
돈을 뺏어갈 마음이요? 정 씨의 딸은 그런 양 씨의 대답을 비꼬았습니다. 양 씨는 기분이 상해 자기가 돈이 충분히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만 정 씨가 금방 들어와서 더 이상의 대꾸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정 씨는 이번엔 양 씨의 자식들과도 식사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양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양 씨는 그렇게 아들과 딸에게 의사를 물었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 딸은 정 씨의 제안에 정색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그 사람 만나는 거 저흰 별로 반기지도 않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어디 5성급 호텔에서 하는 식사라면 몰라도. 엄마도 그쪽 자식들이랑 식사했어, 최근에. 근데 너네가 거절한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그쪽 자식들은 뭐래? 엄마를 잘 반겨줬어? 양 씨는 그런 딸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봐. 딱 보니 그쪽 자식들도 엄마 마음에 안 들어 했지? 그냥 뭐 처음이니까 내가 돈 때문에 자기 아버지 만나는 거냐면서 좀 기분 나쁘게 물어보긴 하더라. 그런 말을 했다고요? 자식 교육까지 완전 엉망으로 시켰네. 엄마, 그런 말 들어가면서까지 그 남자를 만나고 싶어? 자식들은 몰라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무튼 난 갈 생각 없어.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날을 망치고 싶지 않아. 양 씨는 그냥 밥 한 끼만 하면 된다며 자식들에게 식사 장소와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약속 당일 양 씨와 정 씨는 미리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양 씨의 자식들은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안 오니? 양 씨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안 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양 씨의 자식들은 그 문자를 본 지 한두 시간 있다가 하나둘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딸은 자기는 안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문자가 왔고 아들은 아예 약속 자체를 깜빡한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양 씨는 정 씨와 단둘이 식사를 했고 양 씨는 정 씨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정 씨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듯 했지만 어쩔 수 없다며 양 씨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양 씨는 늦은 나이에 동반자가 생긴 것에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고 양 씨가 어디를 가고 싶을 때면 항상 정 씨가 같이 가줬습니다. 이참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어때? 정 씨가 양 씨에게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지금이 딱 좋아서 정 씨의 제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양 씨와 정 씨는 따로 지내면서 같이 저녁을 먹을 때만 서로의 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보통 정 씨가 양 씨의 집으로 자주 갔습니다. 양 씨는 고민을 했지만 최근에 혼자 사는 정 씨가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이참에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양 씨는 일단 최소한의 짐을 챙겨 정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이 살기에는 조금 넓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혼자 살아서 그런지 정 씨의 집은 양 씨의 집과는 달리 굉장히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청소하는 걸 좋아했던 양 씨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도 전에 정 씨의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그때 그냥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집에 아무도 없어. 딸이 모처럼 양 씨의 집을 찾았지만 양 씨는 정 씨의 집에 있었습니다. 양 씨는 고민하다가 정 씨와 함께 살게 됐다는 소식을 자식들에게 전했습니다. 뭐라고? 우리랑 얘기 좀 해. 엄마 집에서 기다릴게. 이 소식을 딸이 아들에게도 전했는지 아들도 일을 마치고 양 씨의 집으로 와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비밀번호를 자연스럽게 누르고 거실에 앉아 있었고 양 씨도 이내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합가를 결정해? 굳이 너네한테 말해봤자 반대만 할 게 뻔한데 말을 왜 해? 그래도 그런 건 미리 말을 해줘야죠. 합가를 할 거면 그 전에 상속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마음 편하지. 결국 돈 때문인 거야? 솔직히 당연한 거 아니야? 잘못하면 엄마 재산이 생판남인 자식들한테 갈 수도 있게 생겼는데. 맞아요. 다른 전문가들도 나중에 재혼할 때 자식들이랑 상속 문제는 정리하고 만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조언해요. 양 씨는 어차피 혼인 신고를 할 생각은 없다며 그 부분은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그 남자가 혼인신고 안 했어도 같이 산 기간으로 자기도 재산 받을 권리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건데? 양 씨는 듣기 싫다는 듯 자식들에게 그런 말 할 거면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양 씨는 정 씨와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정 씨와 합가한 지 2달도 안 돼 합가하기로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자꾸만 어지럽히는 정 씨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그리워졌습니다. 양 씨는 낮이면 혼자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항상 집에 정 씨가 TV를 크게 틀어놓고 봐서 그런 고요한 시간을 즐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붙어 있다 보니 자꾸만 정 씨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정 씨는 평소에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는 시간이 많은 듯 했습니다. 뭘 그렇게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양 씨의 질문에 정 씨는 무언가를 숨기기라도 하는 듯 핸드폰을 감췄습니다. 정 씨의 집에 가끔 정 씨의 자식들이 찾아왔는데 양 씨가 정 씨와 같이 사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것은 정 씨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 씨의 자식들은 가끔 정 씨의 집에 찾아와서 반찬을 놓고 갔는데 양 씨에게는 눈이 마주쳐도 인사를 잘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에게만 말을 걸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 씨가 자식들에게 집에 왔으면 양 씨에게도 인사를 하라고 했지만 자식들은 이제는 그런 아버지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양 씨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전에 아팠던 몸이 조금씩 더 안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양 씨는 정 씨를 걱정하면서도 예전에 남편을 병간호 하던 때를 생각하면 자신이 병간호를 다시 할 수 있을지도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와. 양 씨는 카페에서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 또 그렇게 병간호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소중한 시간들을 날리고 싶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니까? 어차피 재혼을 한 것도 아니잖아. 양 씨는 그런 지인의 말에 흔들렸지만 그렇다고 아픈 사람을 혼자 놔두고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 씨가 그렇게 아프지 않을 때 정 씨의 자식들은 양 씨가 정 씨와 같이 사는 것을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정 씨가 몸이 안 좋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안 좋아지자 그제서야 갑자기 양 씨에게 집에 들어와서 고맙다 말하고 심지어 재혼을 해서 자기들 대신 양 씨가 자기의 아버지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양 씨는 청소는 몰라도 밥을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또 정 씨와 같이 사니 삼시세끼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양 씨는 점점 힘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가 자꾸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니 몰래 훔쳐봤는데 알고 보니 정 씨는 인터넷 도박을 즐겨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양 씨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조금씩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정도의 소액을 요구하다 점점 100,000원 단위의 돈을 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양 씨는 이때부터 정 씨에 대해 쎄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다가 이제 돈이 없다고 말하자 정 씨는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며 정색하는 눈빛으로 양 씨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양 씨는 정 씨의 집에서 그만 나가보겠다고 정 씨에게 뜻을 전했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나가는 양 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다시 전처럼 정 씨와는 저녁만 함께 먹었는데 다시 관계가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양 씨의 마음이 돌아오자 정 씨는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양 씨에게 땅을 팔아서 자기만 믿고 투자를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찌나 말을 그럴싸하게 하던지 양 씨는 정말 넘어갈 뻔했습니다. 양 씨가 정 씨의 말대로 투자를 하려던 그때 우연히 양 씨는 정 씨가 카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 씨는 그때 지인과 함께 있었는데 지인에게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정 씨를 몰래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양 씨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 씨의 곁으로 다른 이성이 등장했습니다. 양 씨는 정 씨가 있는 카페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양 씨는 그 근처에 조용히 자리 잡고 정 씨와 여자가 하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둘은 마치 연인 같은 대화를 했고 정 씨는 그 여자에게 어떤 서류 같은 것을 보여주며 양 씨에게 말했던 땅에 투자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패턴이 양 씨에게 하는 패턴과도 동일했습니다. 알고 보니 정 씨는 이런 할머니들의 노후 자금을 노리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양 씨는 바로 정 씨에게 다가가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할머니에게 자신도 이렇게 똑같이 당할 뻔했다고 얼른 도망가라고 말해줬습니다. 정 씨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 왜 자기 일을 망치냐고 양 씨의 뺨을 때리려고 했지만 양 씨는 들고 있던 조각 케이크를 정 씨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양 씨의 집에 찾아와서 해명이라도 할 줄 알았지만 정 씨는 그 동네를 이미 떠난 듯 했습니다. 이렇게 양 씨의 첫 번째 황혼 연애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할 뻔한 걸 그래도 막아서 양 씨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 씨는 이후 한동안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은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양 씨는 다시금 조금씩 외로워졌습니다. 그런 꼴을 당하고 연애가 또 하고 싶어? 양 씨의 지인은 양 씨를 나무랐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되지. 나이 들면 판단력도 흐려지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인지 미리 알고 만나? 돈 얘기 안 하고 건강한 사람 찾으면 돼. 양 씨는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언제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기면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양 씨는 복지관은 더 이상 가지 않고 홀로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공원 그늘에 앉아있던 양 씨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날이 참 좋네요. 강두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양진숙이에요. 강 씨는 양 씨가 거의 매일같이 공원을 온다는 것을 알고 친근한 마음에 인사를 건넸던 것이었습니다. 양 씨도 거의 매일같이 공원에서 모습을 비추던 강 씨 할아버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가끔 공원에서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양 씨는 유머스러운 강 씨의 입담에 마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양 씨 할머니의 두 번째 황혼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강 씨는 양 씨의 옆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집에는 아직 자식이 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 씨가 양 씨의 집에 찾아와 같이 밥을 먹고는 했습니다. 강 씨는 양 씨에게 같이 살자는 말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그 부분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 씨는 양 씨에게 돈 얘기를 절대 꺼내지 않고 오히려 강 씨는 이미 재산이 아주 많은 듯 했습니다. 강 씨는 양 씨에게 밥을 차려달라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재료를 사와 양 씨의 집에서 요리를 해 양 씨를 대접해줬습니다. 거의 인생 처음으로 남이 해주는 밥을 얻어먹어본 양 씨는 그런 강 씨에게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양 씨는 이번에는 이 사실을 굳이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알려봐야 안 좋은 소리만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 씨는 그렇게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강 씨가 자식으로 보이는 사람과 같이 외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양 씨는 인사를 건네려고 하다 멈춰서 둘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강 씨의 아들은 약간 몸이 아픈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를 가진 듯 했습니다. 양 씨는 물론 강 씨와 아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나중에 강 씨의 아들을 돌봐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번엔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이별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 씨의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두철 씨 아시죠? 저는 그분 자식 되는 사람입니다. 강 씨의 자식이라길래 양 씨는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강 씨의 자식은 조금 무거운 표정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강 씨의 자식은 자기 아버지가 집착이 상당히 심해서 엄마가 도망갔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와 같이 사는 사람은 자기 형인데 엄마가 형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형까지 뺏기면 영영 엄마랑 못 만날까 봐 잘 돌보지도 못하면서 지적 장애를 가진 형과 같이 사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얼른 헤어지라고 양 씨에게 조언해줬습니다. 양 씨는 안 그래도 이별을 생각하고 있었어서 바로 다음 날 강 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 씨는 양 씨에게 마음이 많이 생겨버린 듯 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양 씨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양 씨는 솔직히 이유를 설명해줬고 이제는 그냥 혼자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한테 아이 돌봐달라고 할 생각 없어. 그니까 헤어지는 건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양 씨는 이미 마음이 확고한 상태였습니다. 계속되는 설득에도 양 씨의 마음이 돌려지지 않자 강 씨는 점점 선을 넘었습니다. 양 씨는 계속되는 강 씨의 연락에 결국 연락처를 차단하고 자꾸 집에 찾아오자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양 씨가 사는 곳은 빌라 2층이었는데 소음에 깨 거실로 나가보니 누군가 창문에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양 씨는 놀란 마음에 밖을 확인했습니다. 양 씨의 집 창문에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 씨였습니다. 이미 양 씨 집 창문이 약간 금이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 씨는 화가 나 뭐 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양 씨에게 나와서 얘기를 하자고 자꾸만 졸라댔습니다. 양 씨는 경찰에 신고할 거라면서 강 씨에게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계속 돌을 던지겠다며 양 씨를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나가봤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양 씨는 그냥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후에도 돌을 던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멈췄습니다. 양 씨는 한동안 집에만 있다가 간만에 아침 운동을 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흘렀고 더 이상 강 씨가 집에 찾아오지도 않아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가 나오자마자 밤을 새고 기다렸는지 운동하러 가는 양 씨의 앞에 귀신처럼 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양 씨는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꼬리뼈가 다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픈 것도 모르고 양 씨는 강 씨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땐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랬어. 내가 당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제발 이제 그만 좀 찾아와요. 신고를 해야 정신 차릴 거예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추하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난 자식들 다 필요 없어.
이제 당신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 전 이제 마음 떠났어요. 난 이제 혼자가 편하다고요. 혹시 다른 사람 생겼어?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그땐 정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양 씨는 다친 몸을 억지로 이끌고 강 씨에게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그 순간 강 씨는 준비했던 흉기를 들고 강 씨를 위협하려 했습니다. 양 씨는 놀라 몸을 웅크렸고 근처에 있는 다른 젊은 친구가 막아줄 때까지 양 씨는 강 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맞아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후 경찰이 와서 강 씨를 체포했고 양 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양 씨는 꼬리뼈 부상으로 한동안 거동이 힘들었고 팔에 오랜 시간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양 씨의 자식들은 강 씨에게서 자신들이 지켜주겠다며 근처로 이사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길거리에서 보면 정말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그러게 내가 그냥 혼자 살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꼴이야 대체. 그렇게 자식들은 양 씨를 위하는 듯 하며 양 씨를 돌봐주다 어느 정도 양 씨가 괜찮아지자 이제 땅을 물려줄 때 되지 않았냐며 양 씨에게 재산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 또 양 씨가 재혼을 할지 모르니 빨리 물려받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양 씨는 퇴원하는 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양 씨는 그냥 이제 남은 인생 혼자서만 지내고 싶었습니다. 양 씨는 강 씨를 피해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땅을 팔아 먼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조용한 곳으로 내려가 속 시끄러웠던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식들과는 1년에 한두 번 연락할 뿐이었고 자식들은 어느 순간 재산 받기를 포기했는지 더 이상 재산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후에 강 씨가 감옥에서 나와 또 양 씨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양 씨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사는 곳을 알려주지 않아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으스러져 버린 팔은 거의 쓰지 못했지만 그 이외에 아프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하며 혼자 지내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양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흉기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던 양 씨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혼을 할 때 좋은 상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황혼의 연애가 좋은 점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황혼 연애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양 씨라면 강 씨처럼 자신에게 집착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